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 영어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토 발음대로 지어야 합니다. 영어 이름을 지어주는 곳들을 보면 보통 콩글리시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콩글리시로 잘 맞는 이름이라고 지어갔는데 외국 가면 뭘로 불러주나요? 본토 발음으로 부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본토 발음대로 나타나겠죠? 이름은 부르는 소리대로 나타난다고 1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토 발음대로 성격과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내게 맞는 이름이라고 지었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다르게 불러주면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본토 발음을 잘 알고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름, 콩글리시로 뭐죠? 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영어 이름을 다 같이 발음해 보는데요. 이 이름 대부분 에단이라고 하십니다. 다들 결혼 예단에 한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특히 부산에선 예단을 에단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에단하고는 다들 웃으시죠. 자, 그럼 이 이름을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Ethan, 네, 에단인가요? 네, 아니죠. 이 TH가 번데기 발음이거든요. 번데기 발음이 좀 어렵죠. 에단과 이슨 발음이 많이 다르죠. 이슨은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발음 소리로 본다면 똑똑하고 고집이 좀 세게 됩니다. 근데 너무 강해서 남 밑에서 일하는 거는 잘 못하고 자기 일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콩글리시 에단으로 부르면 계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슨보단 강하지 않고요. 대체로 직장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발음 소리로 봤을 때는 에단보단 이슨이 더 똑똑하고 사회운도 나은 것입니다. 발음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이름, 자, 마돈나죠. 미국에서도 마돈나일까요? 원어민 발음 한번 또 들어보실까요? Madonna, 네, 모더나, 마돈나 소리의 진동이 좀 다르죠? 모더나는 역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발음 소리 자체로는 성격이 밝고 명랑해집니다. 그러나 초년에 고생이 좀 있게 되고 안정이 좀 안 되고 삶의 기복이 있게 됩니다. 근데 마돈나라고 콩글리시로 불러주면 더욱 안정이 안 되고 기복이 더 심하게 됩니다. 성격 외에도 여러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본토 발음을 잘 알고 지어야 합니다. 유학 갈 때 콩글리시로 지어갔다가 그곳에서 본토 발음으로 다르게 부르면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발음 부분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본토 발음을 잘 알고 자신에게 맞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각 발음에서 나오는 소리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발음 소리에 따라서 성격 환경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것은 어떤 연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원리는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한글을 바탕으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한글은 아시다시피 자연의 언어죠. 자연에서 발췌한 언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로 극찬하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한글은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표문자입니다. 즉 소리 글자입니다. 영어를 비롯한 프랑스, 스페인, 독일어 등도 표문자에 속하지만 한글이 더 정확하게 자연의 소리, 예를 들면 까치구름 소리 같은 것도 더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소리마다 진동이 다르다는 것을 모음 파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의 파형과 이의 파형이 많이 다르죠? 네, 이렇게 소리마다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양대로 물질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달라지겠죠? 이름 소리마다 특정 모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모양대로 세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름 따라 성격과 외모 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듯 자연에 그린 한글을 역시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체에 대입을 하면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이름 소리 각각의 진동이 이름을 쓰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를 한글 분석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연구를 하시면 다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연도에 태어난 마이클이라 하더라도 성격과 환경은 절대 같지가 않다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들 중에는 연도에만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0년생이 마이클 이름을 쓰면 2000년생 마이클들은 다 성격과 환경이 같다라는 논리가 되죠. 즉 나와 같은 연도에 태어나 같은 이름을 쓰면 나와 같은 성격과 환경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안 맞죠? 그래서 이름은 연도뿐만이 아니라 계절 따라서 다르고 같은 이름도 사람마다 진동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으려면 연도에만 맞춰서는 안 되고 좀 더 세밀한 분석으로 접근해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같은 연도에 같은 이름도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려면 이 소리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음영법으로 영어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 이 음영법은요 보통 철학관에서 짓는 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사주에 불이 필요하니까 영어 이름에 불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 한글 이름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의 사주에는 불이 필요해서 이름에 불은 뭐예요? 화죠. 그래서 화를 넣어서 지었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영어 이름도 이런 원리로 해서 불이 필요하면 로겐 같은 이름을 줍니다. 이름의 초성이 니은, 디귿, 리을, 티귿으로 시작하면 화, 즉 불로 보고요. 기역으로 시작하면 목, 즉 나무로 봅니다. 그래서 로겐은 로의 초성이 리을이죠. 그래서 화로 보는 겁니다. 겐의 초성은 기역, 그래서 목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로겐은 음영법으로 보면 화, 목으로 된 이름이거든요. 사주에 화가 없으면 이런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근데 로겐 같은 이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 외에 테일러, 타일러, 티귿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도 사주에 화가 필요할 경우 넣어주는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임상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충했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글 이름도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한글 이름 부분은 아기 이름, 즉 한글 이름 강의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이 음영법 외에도 영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영어 이름을 지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불이 필요하면 빛의 의미가 들어있는 루커스 같은 이름을 주는 겁니다. 물이 필요하면 영어 이름의 의미가 강이나 바다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영어 이름을 주고 나무 목이 사주에 부족하면 나무나 초목의 의미가 있는 영어 이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사주에 물이 부족해서 바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영어 이름을 준다고 해서 내게 부족한 게 보충이 됐다고 합리적으로 생각이 드시나요? 앞서 제가 어원, 의미, 이미지, 영어 이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의 소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이 관건인데 이 소리의 원리는 모른 채 단지 바다의 의미만을 넣었다고 사주를 보충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론인 거죠. 한글 이름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영어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름을 짓는 일은 한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선생님들은 영어 이름 함부로 지어주지 않고 계십니다. 영어 이름은 사실 발음부터 시작해서 이름의 트렌드 등 알아야 할 게 많기 때문에 한글 이름보다 더 짓기가 어렵거든요. 게다가 이름 소리의 원리를 잘 모른다면 이름을 짓는 일에는 함부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의 운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 막 친구들끼리 이름 지어주고 하는 거 함부로 하지 않으시겠죠? 자, 그 다음 영어 이름은 한글 이름과 잘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한글 이름이 너무 강한 소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이름도 강한 이름으로 된다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애들 다 왕따 시켜버리겠죠. 또 마음이 아주 여린 아이인데 영어 이름도 약한 에너지의 이름이 되면 어떨까요? 나가서 늘 맞고 울고 들어옵니다. 늘 엄마 뒤에 숨어서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너무 강한 이름은 애들 때려서 문제고
너무 약한 이름은 늘 맞고 들어와서 문제고. 그래서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은 서로 잘 조화가 되어야 성격도 원만해지고 삶이 안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와 가족 모두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이름. 자, 이름은 나 혼자만 영향을 받는 줄 알고 계시죠? 근데 이름은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고 반대로 부모, 형제 이름은 내게 영향을 줍니다.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부모, 형제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야 되고 반대로 부모도 자녀들 건강이나 진로에 지장을 주는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 이름은 좋은데 부모 이름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름이 되면 자녀의 삶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부모 이름에서 자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름이 되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거나 자라면서도 건강이 약해져서 애를 먹게 됩니다. 또한 부모 이름이 자녀들 진로에 지장을 주는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2%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가 될 듯 하면서도 마지막 시험에 가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직장이 될 듯 하다가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지고 승진도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이런 케이스 중에는 부모님 이름이 자녀 진로에 지장을 주는 이름이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부모님이 먼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맥이 있습니다. 삶의 맥을 잘 잡으면 삶을 평탄하게 살 수 있고 맥을 잘 잡지 못하면 인생을 돌아서 가게 되죠. 그래서 부모 이름이 먼저 좋아야 되고 내 이름도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이름이 돼야 합니다. 나아가 이웃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이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나 혼자만 잘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재벌되고 명예를 얻고 출세했는데 가족은 다 떨어져서 고독하게 되면 그게 좋은 이름일까요? 그리고 부모 형제 건강에 해를 주고 가족이 하는 일도 안 되게 한다면 좋은 이름일까요? 이름이 좋게 되면 성품이 먼저 바르게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성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 기아 등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고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름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 이름이 한 사람의 성향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에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나와 가족 모두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이웃에게까지도 행복을 주는 이름이라면 그게 바로 명품 이름이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영어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중요한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본토 발음을 잘 알고 지어야 한다. 다음 각 발음에서 나오는 소리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다음 음영법으로 영어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 한글 이름과 잘 조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와 가족 모두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이름이 명품 영어 이름이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이름 참 만만치가 않죠? 지금도 저는 이름을 짓는 이 네이밍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어 이름은 한글 이름과 또 다르게 연구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듯 영어 이름을 연구하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각 발음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것이 어떤 사람이 쓸 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서 원어 발음, 트렌드, 외국인들이 느끼는 느낌 등등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 연구를 시작한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외국인들에게 발음이나 트렌드, 느낌 등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학문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름을 짓는 일은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어서 아주 많은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더구나 소리는 아무리 작은 소리도 우리 육체와 정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진동 에너지든 간에 우리에게 이롭거나 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이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에 이 강의에서도 제가 함부로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름 중에 좋은 의미의 이름을 그냥 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이름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다른 내용이라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도 이제 1강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소리의 원리를 아셨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쓰고 있는 영어 이름은 나에게 맞는 소리일까? 궁금증이 확 올라오실 수 있죠? 궁금해서 도저히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상담 신청을 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 영어 이름 강의가 나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든 강의인데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